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F 장르인 과학문화 콘텐츠 만들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콘텐츠 제작의 시작은 이야기 만들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글쓰기의 기본인 과학 서사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한 2022년 과학문화산업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에서 박주용 강사님이 발표한 과학 콘텐츠와 문화 주제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과 함께 자신의 능력과 작품을 세상에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창작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기억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널리 전파되며 사람들이 오감으로 체험하거나 소유하고 간직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할 때 효과적인 작품이 됩니다. 사실만을 근거로 작성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전공 책자와 논문, 그리고 뉴스와는 다릅니다. 허구와 망상 등 거짓말을 이용하여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짜뉴스와 거짓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은 파시스트의 요제프 게벨스와 레닌의 교시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자가 주로 사용하는 선전선동전술입니다. 선전선동전술은 뇌리에 오래 기억되고 빨리 넓게 전파되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만들어 일반 대중을 세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지치기의 한 대중심리 조작술입니다. 과학기술 자료를 보다가 과학문화 콘텐츠에 적합한 소재와 주제가 떠오르면 느낌과 감정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줄거리 내용을 요약한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이후 시간이 나면 시놉시스를 참조하여 초단편 소설을 작성해봅니다. 독자의 반응과 평가가 좋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 분량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작가들이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성을 높여주는 세밀한 과학적 묘사와 표현이 부담스러워 SF 장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 묘사와 표현은 초고 작성 후 SF 영화, 드라마, 그리고 과학 다큐멘터리 영상을 참조하여 이야기를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과학 콘텐츠는 어떤 내용과 의미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독자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열고 나가는 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과학 정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인간이 겪을 만한 상황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적 고민과 질문들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실성을 높여주는 세밀한 과학적 묘사와 표현은 퇴고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재와 주제, 그리고 과학 정신이 담긴 줄거리입니다. 제대로 된 과학문화 콘텐츠라고 불리려면 과학의 본질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과학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역학 등 물리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학이다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류가 과학활동을 하면서 생겨난 부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과학적 활동과 업적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SF 장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SF 장르는 미래를 상상한다는 의미이며 과학의 본질을 나타내야 합니다. SF 장르에 적합한 답은 과학이란 새로운 것을 찾게 해주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미래라는 시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영역을 미지의 상상의 세계로 확장해주는 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판타지 장르는 현실성 없는 환상이며 공상이지만 SF 장르는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학서사, 영어로는 사이언스 픽션을 줄인 SF 용어 앞에는 기막히다는 감탄사 어메이징어,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형용사 어스타운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의 과학 지식 수준에서는 화성에 사는 외계 종족 대표들이 지구를 찾아온다는 상상의 이야기가 통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주 탐사선을 이용하여 태양계 내부의 모든 행성을 관측한 결과 인간 수준의 문명과 과학기술을 가진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과학 뉴스를 접하는 일반 대중의 과학 지식 수준은 향상되어 있습니다. 화성인이 지구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태양계가 아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더욱 머나먼 미지의 안드로메다 행성으로 이야기 배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은 혹시 모르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서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논리와 인과 관계로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사가 생겨난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잘 엮어야 오래 기억되고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효율성이 좋습니다. 서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 만들기의 패턴, 구조,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인 사건과 인물, 그리고 배경을 갖춰야 합니다. 서사가 만들어지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풍선이 터진다. 두 번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세 번째, 어떤 여성이 아이를 안아준다. 이 사건들을 다음처럼 묶으면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풍선이 터지자 슬퍼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를 달래주려고 여성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과학 서사도 이야기 만들기 방식과 동일합니다. 단, 사건의 요소 또는 사건을 잇는 관계에서 과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터진 풍선에 들어있던 것은 헬륨가스가 아니라 뇌에서 자기 통제 능력을 제거시키는 화학 기체여서 그걸 마신 아이는 죽을 때까지 계속 울도록 되어 있다. 그 아이는 풍선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울도록 프로그램된 인공지능 로봇이었다. 아이를 안아준 여성은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아이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SF 장르의 느낌이 듭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 여자 고등학교 운동장이고 등장인물 여성은 몇 년 전 이 학교를 다니다가 자살한 여학생의 혼령이었다고 이야기를 만들면 여고 괴담 공포물이 됩니다. 과학서사의 제일 큰 특징은 서스펜션 오브 디스빌리프입니다. 불신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의의입니다. 즉, 저게 될 리가 있어? 라는 생각이 없도록 이야기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야기 서문에 이야기 배경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사전에 독자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의 벽 허물기와 뛰어넘기입니다. 불신의 벽 허물기와 뛰어넘기는 황당무계를 정당화하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과학서사에서 중요한 실현과 미실현의 세계 사이 경계를 조절하기도 하고 과학서사가 벌어지는 상상 가능한 세계 영토를 적극 넓히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유사과학과 사이비과학은
과학적 방법론과 증명을 따르지 않거나 과학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학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론을 뜻합니다. 이들은 일반 대중을 교묘히 궤변과 가머니설로 속여 사실로 믿도록 만듭니다. SF 영화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보면 스티브 로저스가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맨몸으로 잡아 끌어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캡틴이 건물 옥상에 서서 헬리콥터를 지상으로 끌어내립니다. 일상에서 이런 장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거부감 없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시청했다면 SF 장르의 특징인 불신의 벽 허물기와 뛰어넘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불신의 벽이 제거되고 나면 시청자는 로저스가 맞았던 슈퍼 솔저 세럼인 혈청의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고 이 혈청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나서는 각국 정부와 테러리스트 집단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더 마블의 서사에 또 다른 예를 살펴봅니다. 우주선 안에 중력이 존재해 인물들이 바닥에 붙어서 걸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사 안에서 굳이 정당화시킨다면 원심력 또는 영구적과 비슷한 인공중력 기술이 있다는 설정을 넣긴 하는데 그런 설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신의 벽을 뛰어넘은 덕분에 우리 눈에 익숙한 자연스러운 물리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서사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3년 영화 그래비티가 실사 영화로는 예외적으로 안전한 무중력 상태를 연출했는데 사실 그 효과만 부각되고 서사적으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쉴 새 없이 허공을 날아다니는 볼펜이 보였는데 감독은 대놓고 내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후계자야 라고 외쳐대는 것 같아 오히려 영화에 몰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허공을 날아가는 볼펜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특수효과 상징물입니다. 불신의 벽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SF 서사의 대주제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기자 프랭크 허버트는 오리건주에 취재하러 다가 모래 언덕을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소설로 남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듀는 사막에서의 삶에 대한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듀의 모래벌레는 지구의 사막에서는 관측된 적이 없는 환상의 동물이지만 주인공이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맛부터 이겨내야만 하는 역동적인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모래벌레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이 사막을 정복했다는 영웅 서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막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작가 프랭크 허버트의 과학적 이해에 기반한 모래벌레의 조합은 과학적 사실성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하는 고차원적 역할을 합니다.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존 가드너 선생님이 서술한 소설의 기술 책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학 콘텐츠의 서사 안에서 과학이 하는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화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마션은 세밀한 과학적 묘사로 인해 사실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사실성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의 영역을 넓혀주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구와 달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인류이지만 그보다 더 먼 우주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과학이라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시적인 작은 세계, 발 딛지 못한 우주의 먼 세상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과학입니다. 과학을 좋아하고 그의 감명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상을 벗어나 자꾸 지구 밖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과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멋진 SF 서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의 힘은 우리의 상상으로부터 나옵니다. 연구이든 SF 서서이든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의 힘이 생깁니다. 바깥의 넓은 세상보다는 안쪽의 좁은 세상으로만 가려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편견은 우리의 상상력을 좀먹고 과학의 앞길을 막습니다. 세계에서 통하는 과학 서사를 만드는 능력은 특수요가 기술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을 찾는 사고방식이 요구됩니다. 첫째, 인류의 기원과 미래를 물어보는 깊은 주제의식. 둘째, 우리의 선입견을 깨부수는 고난과 극복의 인물들. 셋째, 우리에게만 강조되는 금기와 도덕률을 벗어나려는 과감함. 넷째, 그 모든 것을 서서라는 캔버스에 담아내는 자유로운 사고. 과학 서사의 소재인 배틀스타 갤럭티카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과 우주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TV의 천국이라는 미국 타임지의 사상 최고 TV 백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인류가 인공지능 로봇인 사일런들에게 기습당한 뒤 겨우 8만 명이 살아남아 생존과 구원 사이를 오가는 사투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정말로 겪을 만한 고민과 정말로 물을 만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을 부러워하며 인간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일런의 모습 속에서 흐려지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인류를 전멸시키는 데 실패한 사일런의 우두머리가 나는 우주를 가득 채운 감마선을 보고 싶은데 나의 창조자는 왜 전자기파의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는 나약한 눈을 주었는가 라며 자신의 태생을 한탄하는 모습만큼 인간적인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도 전자기파 가운데 일부의 영역인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 아닌가요? 그런 상식적인 문장 하나를 거자 과학서사 속의 제일 대표적인 대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남 따라하기가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과학적 태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딧불이가 밝혀주는 황금의 심장, 파이어플라이는 진정한 인간성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반딧불이처럼 생긴 우주선 세러니티 호를 타고 사소한 심부름부터 때론 밀수까지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낮은 지위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인류 내전에서 패배한 전직 군인과 동반자라고 불리지만 매춘부라는 눈총을 피하지 못하는 여성, 그리고 우주정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갈데 없는 고아 남매 등 고달픈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작품은 호방한 스케일의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황금의 심장편에서는 진정한 윤리와 가치가 과학 서사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정부의 통제가 닿지 않는 무법의 외딴 황무지 행성, 의지할 것은 서로뿐인 매춘부들의 짓. 이곳에 여성 하나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자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는 지역의 실력가가 여자와 아이를 탈취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습격을 합니다. 서리니티의 선장은 우두머리 여성에게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고 자신들과 도망쳐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그녀는 이어진 곳까지 흘러들어와 어렵게 쟁취한 자유롭고 독립된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끝까지 저항하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군 공동체를 뺏으려는 강자에 맞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숭고하고 명예로운 가치를 실현한 사람을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이 작품에서는 거대한 우주 안에서 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 가운데에서도 제일 작고 힘없는 사람들이 황금의 심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학습 과정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과정입니다. 과학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으시면 시간이 나실 때 SF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SF 콘텐츠를 보신 후 콘텐츠 내용을 변조하여 시놉시스를 만들고 초단편 소설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모방하며 변조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며 나만의 개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 문화 콘텐츠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